안녕하세요. 김도희 변호사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판단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옳은 판단을 고르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푸는 시작은 문제를 잘 읽고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사실 해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요. 갑은 을과 이혼하였고 슬아의 미혼인 딸 병과 입양한 아들 정을 주었으며 모친이 무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혼이든 상속이든 항상 그림을 그려서 먼저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갑과 을은 이혼했고요. 이혼했으니까 이 사이는 친족관계가 아니죠.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슬아의 미혼인 딸 병과 딸이 있고요. 병 그리고 입양한 아들 정이 있습니다. 정은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모친이 무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고요. 어느 날 갑은 등산 중에 실족해서 어머나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고요. 자수성가한 갑은 자식들도 그러길 바라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는 내용으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놓았다. 유언장이 있었네요. 언제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자필 유언장입니다. 자필 유언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갑의 사망 후 유언장에 찍힌 인장이 본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서 유언의 효력 유무를 두고 대학과 유족 사이 분쟁이 생겼다. 갑은 재산이 70억이라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70억. 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형식성을 갖춰야 되는데요. 이 유언의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통 유언장은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거죠. 특히나 돌아가신 이후에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진정한 의사가 뭔지 확인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형식성을 갖춰야 되고요. 이 형식성은 민법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장은 그 유언이 실제로 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고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면 일반적인 상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장은 항상 엄격한 형식성을 따져서 하셔야 되고요. 자필 유언이라 했거든요. 우리 유언장은 유언을 하는 방식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 중에서 자필 증서랑 공정 증서가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나온 자필 증서는 요건이 간단합니다. 본인이 쓰시면 되는데요. 그 들어가는 내용이 전문, 유언의 내용, 연, 월일, 언제 썼느냐. 왜냐하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유언은 1차 유언, 2차 유언, 3차 유언 하면은 이게 모두가 유효한 게 아니라 이 3차 유언만이 최종적으로 한 유언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연, 월일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소, 4번째로 성명, 5번째로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날인은 무인도 괜찮고요. 무인은 지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장을 해도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서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작성한다는 뜻이죠. 자서를 하지 않으면 이 자필 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작성을 하거나 요즘 카톡으로 하더라고요. 카톡으로 하는 유언은 자필 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시 보기를 보겠습니다. 유언이 무효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냥 일반적인 상속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갑과 을이 있고요. 여기 병, 정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있었죠? 여기서 상속인은 누군가요? 갑의 상속인은 병과 정이 됩니다. 이 병과 정은 자녀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은 1대1이 되고요. 즉 2분의 1씩 가져가게 됩니다. 아까 갑의 재산이 70억이라고 했으니까 35억씩 원래는 가져가게 되죠. 근데 다만 유언을 했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이거의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씩 청구를 하게 되겠죠. 유언이 무효라면 병의 상속분은 20억이다. 얼마라고 했죠? 병의 상속분, 정의 상속분 똑같죠? 35억이 되는 거고요. 유언의 효력과 상관없이 을과 무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을과 무
네, 을과 무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상속인이 아니죠? 일단 을은 이전 배우자죠. 이 상속은 친족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친족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 즉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요. 무는 왜 상속인이 아니죠? 어머니인데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 순위를 정해놨는데요. 1순위가 자녀, 직계 비속이고요. 2순위가 부모, 직계 존속이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이제 사촌인의 반계 혈족인데 배우자는 여기에 배우자, 여기에 배우자 들어가는 거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이 밑에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못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병과 정,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상속 순위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디귿, 유언이 유효라면 즉 이 대학에 이게 갔다면은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한 사람만 가능하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공동 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동 상속인 중에 본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이라고 하는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갑이 전 재산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병, 정, 상속인 두 명이 청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니고요. 리얼, 기억은 유언의 효력 유무를 두고 대학과 유족 사이 분쟁이 생겼다. 유언의 내용이 아니라 유언이 갖춰야 하는 형식적 요건 때문에 발생하였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언은 엄격한 형식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형식성이 갖췄는지 아닌지를 보는 게 거민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증서 유언 또 구수증서 유언을 제외하고는 유언이 있으면은 이 법원에 거민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민 기일이 열려서 법원에 가서 만약에 자필 증서라면은 이게 정말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를 보는 거고 비밀 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그거를 떼가지고 이제 진짜 그게 훼손된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형식적인 요건을 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거민기일에 다른 상속인이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은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유언이 갖춰야 하는 형식적 요건을 거민기일을 통해서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리얼을 맞는 거죠. 그러면 답은 리얼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네, 사례를 보죠. A는 중학생 아들 B와 함께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해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됐다. 어머나. 동시사망 추정이죠. 동시사망 추정 민법 제30조에 있습니다. 동시사망 추정이고요. A가 남긴 재산은 5억 원이고 B는 1억 원이 있으면 B에게는 재산이 없다. A는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했으면 유족으로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딸이 있다.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C. 네, 어머니가 있고요. 자녀로는 B와 E가 있죠. 그리고 어머니인 D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동시사망 추정인데요. 이 동시사망 추정은 이 법률 규정을 보시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동시 사망이 일어나면 그 사망한 사람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속 순위나 상속 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A나 B가 동시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이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상속이 일어난다고 계산을 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A가 먼저 사망했다. 혹은 B가 먼저 사망했다. 이런 게 밝혀진다면 상속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사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재산은 5억, 빚이 1억 있다고 했죠. 그러면 4억이라 보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기억, 상속인들은 A의 재산만 상속받고 B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상속이라는 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제 포괄승계라고 하는데요. 포괄승계는 말 그대로 전부를 받는 겁니다. 재산도 받고 빚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만약 빚이 재산보다 더 많다. 그러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서 이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1억 원의 빚이 없다면 C의 상속분은 3억 원이다.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이 됐을 때
이 A와 B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은 C와 E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당연히 되고요. 그러면 C와 E가 되는데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기 때문에 1.5 대 1이고요. 그러면은 5분의 3, 5분의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빚이 없다면 5억이니까 5억을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는 3억을 상속받게 되고요. 딸은 2억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C는 누구죠? 어머니죠. 아내는 3억. 맞죠? A가 B보다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네, 역시 동시사망의 경우에는 이런 예외라기보다는 이런 가정적인 조건들이 나오는데요. A가 B보다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A가 B보다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A가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A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누가 되는 거죠? A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C, B, E가 됩니다. 상속분은요 1.5 대 1대 1이 되고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면 7분의 3 대 7분의 2, 7분의 2가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다음에 B가 사망했기 때문에 B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은 누가 되죠? C만 됩니다. 형제 자매는 3순이고요. 직계 존속은 2순이죠. 뭐 자녀가 없기 때문에 2순위인 C가 받게 되고 C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그대로 C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7분의 5를 C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B의 상속분은 C가 상속받게 된다. 예, 맞는 얘기죠. 예, 이것도 아까 맞다고 했고, 리을 C, D, E가 공동 상속인이 되나요? 아까 동시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일어나면 C, E가 상속인이 되죠. 그러므로 이거는 일단 틀린 얘기고요.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고요. C에게는 상속분의 50%가 가산된다. 일단 이 얘기는 맞는 거죠.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맞는데, 여기서 D는 어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갑은 을과 이혼했고요. 이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병과 재혼했다. 병은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정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갑이 정을 친양자로 입양했다고 합니다. 친양자 체크. 얼마 후 갑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요. 전 재산 5억 원을 어디 재단에 정리한다는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요. 일단은 상속 사건은 특히나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갑, 을, 병, 그리고 병과 이전 배우자 정이 있죠. 여기서 이혼했고요. 이혼했기 때문에 이혼하면 어떻게 된다? 친족 관계가 없어지고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재혼했죠. 재혼. 그리고 정을 친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친양자 입양. 이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 정은 원래는 병과 X의 자녀였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 X와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없어지고 정은 완전하게 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입양이랑 다른 거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이 갑의 양부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이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자,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 전 재산 5억을 재단에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머니 무를 모시고 살았고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갑의 재산 일부가 갑과 을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면, 갑과 을의 전혼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일단은 갑과 을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있었을 겁니다. 이 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도 가능하다.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어쨌든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기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네, 형성된 것이라면 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을은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을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속은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속인이라고 하면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배우자인 병, 그리고 친양자 입양을 한 정, 이렇게 되고요. 비율은 1.5 대 1.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계산하면 5분의 3, 5분의 2가 되고요. 만약 이 5억이 그대로 갔다면은 3억, 2억씩 상속을 받게 되는 거겠죠. 이 점 확인하시고요. 니은 병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상속인이 병과 정이라 했는데 병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정과 무. 정은 자녀. 자녀는 상속인이죠, 당연히. 무는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는 이순위 상속인입니다.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해서 상속 순위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동순위 상속인이 있다면은 그 동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분이 가는 거고요. 만약 동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자녀가 없고 병이 유일한 상속인이었다. 근데 상속 포기를 했다. 그러면 무에게 갈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정이 있기 때문에 무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하시고요. 디귿. 유언이 유효하지 않다면 유언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반적인 상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은 3억 원을 상속받는다. 아까 계산했죠? 병과 정 1.5대 1로 받기 때문에 3억, 2억을 받게 되니까 맞고요. 리을.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이 유효하면 이 재단에 5억이 다 가는 거죠. 정은 뭐뭐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전 재산을 줬기 때문에 뭐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유류분 건은 얼마가 되느냐? 유류분은 자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니까 원래 5분의 1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은 5분의 1에서 2분의 1. 그래서 5분의 1이 본인의 유류분건이 되고요. 이 유류분건 5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 이 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것과 이 증여 또는 유증이 있던 사실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15번 답은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겠네요. 네, 17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 하지 않았으니까 뭐죠? 사실혼인 거죠.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기타 이제 사실혼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아니죠.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고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 사실혼이 해소된다는 거. 사실혼이 해소되면 위자료, 뭐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지만 친생자 추정, 자녀를 낳았다 해도 친생자 추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지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혼인신고하지 살았다. 갑과 을 사이에는 자녀 A가 태어났고 얼마 후 을은 사고로 사망하였다. 몇 년 후 갑은 병을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으며 자녀 B와 C가 태어났다. 이후 갑은 사망했다. 갑은 사망자 법정에서 A를 인지했다. 인지를 했으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사망 당시 갑의 어머니 정은 생존해 있었다. 갑에게는 20억 재산, 2억 채무가 있었고 전 재산은 정에게 상속한데 유언을 남겼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복잡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혼 관계였고요. 이 사이에서 A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지를 했으니까요. 뭐 크게 나중에 상관없을 것 같고 을은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병과 재혼을 하게 되죠. 자녀 B와 C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은 사망을 했는데요. 뭐 어머니 정이 있었고 사망하기 전에 정에게 어머니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관계에서 풀어볼게요. 일단 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가 되는 거죠? 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갑 알이죠? 사실혼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녀인 A만 되는 거죠. 그리고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은 누가 되는 거죠? 법률상 배우자인 병, 그리고 자녀 B, C, 그리고 A, 인지를 했기 때문에 A도 되고요. 만약 갑이 사망할 때까지 A가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A가 갑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거, 뭐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말씀드렸고요. 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유언에 따라서 이 상속인들한테는 유류분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 일단 배우자는 1.5, 1, 1, 1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면은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법정 상속분이 있고요. 원래라면은 20억에서 2억을 뺀 18억이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18억을 계산하면은 6억, 4억, 4억, 4억씩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류분은
배우자와 자녀의 경우에는 2분의 1이니까요. 3억, 2억, 2억, 2억이 유류분이 됩니다. 이 유언이 유효하다면 이만큼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일반적인 상속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병은 4억을 상속받는다. 맞나요? 6억을 상속받는다고 했죠? 틀렸다. 4억을 상속받는 건 누구죠? 자녀들. 이 배우자는 5할이 가산되기 때문에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2번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18억이 가게 되는 거죠. 정은 갑의 재산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이 유언을 한 것 자체가 이제 포괄 유증인데요. 전 재산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재산을 줬다면 특정 유증이 되고 전 재산을 줬다면 포괄 유증이 되는데 이 포괄 유증은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을 하는 거고요. 이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속은 전체로 포괄을 승계하기 때문에 재산이랑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분리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받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증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인과 같다고 봐서 이 전체를 받는 거지 일부만 시사 선택해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B는 정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B는 정에게 할 수 있다. 그렇죠? B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4번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상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C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B와 병의 상속분이 동일해진다. 아니죠. C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병, B, A만 상속인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쓸게요. 병, B, A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그러면 뭐 계산해 보면은 뭐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병과 B는 상속분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액이 동일해질 수가 없는 거죠.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다면 일반적인 상속을 한다면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은 누구죠? 병 B, C, A 병 A, B, C 정은 아니죠. 정은 직계 존속인 2순위 상속인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선순위 상속인, 즉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과 자녀들과 배우자가 있다면 이 직계 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속 순위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유언의 법적 효력이 있다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할 때는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뭐 실무적인 부분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20번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갑과 을이 혼인해서 A를 출산하였고요. 그 이혼하여 을이 혼자 A를 양육하고 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즉 부부간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즉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을 하시고요. 병과 정이 혼인하여 B를 출산했는데 성격 차려 이혼하였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혼인하여 A를 출산했고요. 병과 정이 혼인해서 B를 출산했습니다. 그쵸? 이제 을이 이혼하고 A를 양육하고 있고요. 병이 B의 친권자면 양육자로 지정됐으니까 병이 또 양육을 하고 있겠네요. 여기가 남, 여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남, 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혼을 하게 돼서 사건 본인 I의 친권자함이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면 이게 비양육치는 이 양육하는 분에게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또 비양육치는 사건 본인에 대해 I에 대해서 면접 교섭을 할 권리가 있다. 거기까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을은 A를 데리고 병과 재혼하였다. 을과 병이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 후 3년이 지나서 을과 병이 함께 여행하던 중 병이 사망했고요. 병이 사망. 을은 중상을 입었다. 네, 병의 사망은 모든 재산을 을에게 물려준다. 을에게 준다는 유언장이 나왔네요. 재산은 총 얼마죠? 35억입니다. 단서를 볼게요. 단서가 중요하거든요. 모두 법률혼이며 병의 사망 당시 A와 B는 미성년자였다. A와 B는 미성년자고 법률혼. 법률혼이니까 당연히 상속권이 생기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1. 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병과 정은 이혼을 했죠. 근데 어떻게 이혼을 했나요? 여기서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병과 정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혼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이 유책주의가 뭐냐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혼인 파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주의고요. 이거와 상반되는 게 파탄주의라고 해서 그냥 뭐 이러니 저러니 도 어쨌든 혼인생활 끝났으면 이혼시켜주자. 이게 파탄주의인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법 제840조에 있는 법률상 이유, 뭐 부정행위라든지 부당한 대우라든지 악의 유기 등등이 있을 때만 이혼을 인용을 해줍니다. 이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 차이는 여기에 840조에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뭘 했을까요? 협의 이혼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아마 숨겨진 포인트 같은데 병과 정은 협의 이혼을 한 겁니다. 협의 이혼은 자녀가 있었죠. 미성년 자녀. 그러면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죠. 이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고요. 이 협의이혼 포인트가 또 뭐죠? 협의이혼은 확정이 되거나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 확인기를 거쳐서 확인이 되면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신고를 했을 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죠? 창설적 신고라고 했죠. 이와 비슷한 게 뭔가요? 혼인신고. 혼인신고도 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병과 정의 이혼은, 협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원을 거쳐야 되죠. 법원에다가 협의 이혼 신청서를 넣고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 확인까지 받아야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뒤에는 맞는데 앞에는 틀린 거죠? 아니고요. 정은 비에 대한 면적 교섭권을 가지며 정은 뭐죠? 비양육친이죠. 비양육친은 자녀에 대한 면적 교섭권을 당연히 가집니다. 이 면적 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면서 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비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아니죠. 병이 사망하게 되면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 주변 이해관계인들에 의해서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뭐 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 친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을은 병의 자녀인 비에 대해서 친족관계가 없습니다. 을이 비를 입양하지 않는 이상 친족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고요. 만약에 친양자 입양을 했다. 그러면은 친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아니고요.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요.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이 살아있는 경우, 그러니까 을이 35억을 받게 되는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병이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누가 되는 거죠? 배우자인 을, 그리고 B가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A는 친족관계가 없습니다. 입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없고요. 병의 상속인은 을과 본인의 자녀의 B가 되고요. 상속분은 어떻게 되죠? 1.5 대 1.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해 주고요. 그러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5분의 3, 5분의 2가 되죠. 근데 지금 유언이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이 같습니다. 원래는 35억을 5분의 3, 21억, 14억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전 재산이 같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상속분은 받지 못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하기 위한 유류분을 하게 됩니다. 이 유류분은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데요. 그러면 5분의 2에서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35억의 5분의 1이니까 7억이 되는 거고요. 유류분은 이 7억을 청구하게 되면 35억이 같지만 7억을 이제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돈은 28억이 되겠죠. 28억이 되니까 이거 틀렸고요.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유언장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했다. 을도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병이 사망하고 을이 사망하면 상속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병이 사망하기 때문에 을은 21억, 14억씩 받게 되죠. 근데 을이 사망했는데 을의 상속인은 누구죠? 병도 없고 A밖에 없죠. 그러면 21억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죠. 차이가 나게 됩니다.
5번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유언장 효력이 없으면 일반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을은 21억 14억 이렇게 받아가게 되죠.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이게 달라지죠. 상속인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은 병의 상속인은 을, 배우자, 그리고 A, B가 되는 거죠. 병이 A를 입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1.5 대 1대 1이 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보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상속 재산이 35억이라고 했으니까 35억을 넣으면 15억, 10억, 10억씩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B의 법정 상속분 얼마죠? B, 자녀 10억, 배우자는 15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수능 문제다 보니 약간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런 부분은 꼭 체크하시고 문제를 최대한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